혹시 여러분은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 왜 절대 왕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영조라는 인물입니다. 궁궐의 하층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죽는 날까지 왕비의 예를 받지 못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요. 그 여인이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미천한 신분이었던 다른 여인이 왕비가 되자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치열하고 비극적이면서도 강인했던 여인 숙빈 최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역사 속의 여인들은 더욱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역사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 씨가 정말로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조선의 정치를 흔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궁녀라고 하면 모두 노비 신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궁궐은 필요에 따라 양민이나 심지어 양반 가문의 서녀까지도 궁녀로 받아들였어요.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녀의 집안을 추적해본 결과 하급 무관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완전한 노비 신분은 아니었던 것이죠. 최 씨의 아버지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들도 비슷한 수준의 벼슬을 했으며 형부는 지방관으로까지 활동했거든요. 신분제 사회에서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혼맥의 패턴을 보면 그녀의 신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왕실 가문으로 손색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최 씨가 겨우 5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녀의 부모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으로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졌고 고아가 된 형제들은 서울의 외가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막내인 최 씨는 겨우 7살에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궁 속에서 최 씨는 그저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분 제약이 철저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양민 신분의 여성들도 들어와 일했거든요. 최 씨도 그렇게 궁 속에서 여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이 20살이 되던 해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역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 씨가 숙종의 눈에 띄게 된 경위를 놓고 여러 설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인현 왕후가 궁을 나가 있던 시절 그 왕후를 돌보던 최 씨를 임금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 혼자 바느질을 하던 그녀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로맨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 씨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정치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들게 되었거든요. 1693년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기는 불과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신생아 사망이 흔하던 시대라지만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이듬해 최 씨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아요. 바로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이었습니다. 이후 또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어 숙종의 모든 후궁 중에서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여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극적인 일이 터집니다. 당시 중전 자리에 있던 장옥정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최 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옥정은 남인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미 왕비 자리에 앉아 자신의 친아들 경종이 세자가 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미천한 신분의 후궁이 계속해서 왕의 아들을 낳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장옥정의 입장에서 최 씨는 경종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미천한 신분의 후궁이라도 왕의 아들을 여러 명 낳으면 권력 싸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더욱이 최 씨는 서인 진영과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궁궐 내의 단순한 후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정치를 지배하는 당파 싸움으로 발전했던 것이죠. 당시 기록에 남겨진 일화를 보면 정말 끔찍해요. 숙종이 꿈을 꾸었는데 우물 속에서 생물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임금이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겨 장옥정의 처소로 달려갔더니 뒤집혀 있는 항아리 안에 맞은 흔적이 있는 임산부 최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떠돈 것 자체가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최 씨가 단순히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서인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정치적 보호막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궁정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1694년 중반 최 씨는 5달쯤 임신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인현 왕후가 궁으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나요. 당시 기록을 보면 어떤 유생들이 장옥정의 친정 쪽 세력이 최 씨의 외가 친척을 매수해서 독약을 먹이려고 했다고 고변합니다. 이게 단순한 후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권력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최 씨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 그녀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서인 측 인물들, 특히 당시 권력 있던 외척 세력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의 유모처럼 신뢰받는 인물들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현 왕후의 복귀 이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현 왕후가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기록들이 암시하는 바는 매우 흥미로워요. 어떤 유생들이 장옥정이 인현 왕후를 저주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발했는데 이 고발의 출발점이 최 씨였다고 전해지거든요. 사실인지 추측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런 이야기가 당시 사회에서 충분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장옥정은 궁을 나가게 되고 최 씨가 속해 있던 서인 세력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미천한 신분의 후궁이 조선의 정치 판도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왕비도 아닌 신분이 당파의 흥망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당시 궁에서 최 씨와 경쟁 구도에 있던 또 다른 후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빈 김씨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영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안동 김씨 출신으로 신분만 따지면 최 씨보다 무한대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영빈이 아니라 최 씨가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들입니다. 최 씨는 왕의 아들을 여러 명 낳았지만 영빈은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당시 궁의 논리에서는 아들을 낳은 후궁이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보다 훨씬 강했던 것입니다. 신분보다 혈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최 씨의 영조 출산 후 약 1년 동안은 영빈이 신분상 2계단이나 더 높았지만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여인이 나중에 서로 가까워졌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신분 격차가 있었지만 둘 다 서인 세력에 속해 있었고 남인 세력과 경종 진영의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채 1살 차이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영빈이 최 씨에게 먼저 다가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최 씨가 왕자를 낳은 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의 미래는 다르다는 것을 영빈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최 씨의 책봉 과정도 흥미로워요. 사람들은 보통 그녀가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 정일품 빈이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종일품 기인이라는 더 낮은 신분으로 책봉되었어요. 그것도 아들을 낳은 지 무려 1년이 지난 후에요. 이후 또 5년을 더 기다려야만 정일품 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왕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즉시 높은 신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분 제도는 여전히 엄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 씨가 계속해서 신분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정치적 필요성이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계속 움직인 그녀의 전략이 먹혀들었던 것이죠. 서인 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녀의 신분도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경종이 왕이 되면서 상황이 또 급변합니다. 신임사화라는 극심한 정변이 일어나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잃게 되었거든요. 최 씨와 그녀가 낳은 영조는 다시 한번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지했던 세력이 숙청되고 오직 인원 왕후의 보호만이 영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긴 기간 동안 최 씨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영조가 왕이 되는 것은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위기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세력의 반발이 극심했고 심지어 2인자가 주도한 대규모 반란까지 일어났거든요. 이 과정에서 영조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음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세력들은 영조가 다른 인물의 아들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출산 기록들과 출신에 대한 자료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들은 영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최 씨의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훨씬 나중에 영조는 자신의 출산 과정을 기록한 호산청 일기를 발견했을 때 감회에 젖어 그 의관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영조의 왕권이 점차 안정되자 최 씨의 위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왕권이 약해서 어머니를 높이 들 수 없었던 영조였지만 점차 왕으로서의 확실한 권력을 얻으면서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적극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영조는 최 씨에게 여러 시호를 올리고 제문을 지으며 어머니를 추모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왕비가 될 수 없었지만 영조의 마음속에는 최 씨가 왕비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 씨가 왕비가 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신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후궁 신분의 여인이 정실 왕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희빈장 씨가 왕비가 되었던 것이 극히 드문 예외였고 그것도 당대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숙종 말년에는 후궁에서 정실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교지가 내려졌어요. 신분이 아무리 낮아도 후궁은 후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조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칠궁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어머니와 다른 왕들의 후궁들을 함께 제사하도록 한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왕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비 이상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최 씨의 말년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는 아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후궁들이 왕이 죽은 후 나가 살 대비로 미리 저택을 받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최 씨는 이영궁이라는 상당히 큰 저택을 하사받았고 나중에는 영조의 저택인 창의궁으로 옮겨가 거기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당시 영조는 어머니가 계비 인원 왕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어머니가 궁궐에서 충분한 존중과 보호를 받도록 배려했어요. 숙종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도 최 씨는 여전히 남편 곁에서 간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47세라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도 병환이 들어 3년 동안 사저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47세였습니다. 숙종보다 9살 어렸지만 남편보다 2년 먼저 가버린 것이죠. 장례는 창의궁에서 거행되었고 영조는 어머니를 위해 상당한 물품과 자원을 사용하도록 명했습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영조가 무술점 차일기라는 상세한 장례 기록을 직접 남겼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현재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조선 왕실의 장례 문화와 가족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영조가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의 증거가 아닐까요? 최 씨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의 소령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영조가 어머니를 능으로 승격시키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아닌 후궁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로운 일화로는 영조가 밤중에 암행을 다니다가 한 나무꾼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나무꾼이 자신의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을 능이라고 부르자 기뻐하며 그를 관직에 임명했다고 하네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 씨의 무덤이 능이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할머니를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소령원을 여러 번 방문했고 할머니를 위해 제문을 여러 번 작성했어요. 제문에서 정조는 할머니를 선우라고 칭하며 매우 높여 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최 씨가 비록 법적으로는 왕비가 되지는 못했지만 왕실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 씨의 삶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이 낮아도 왕의 총애를 받고 아들을 낳으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왕의 어머니가 되어도 신분의 벽은 절대 넘지 못했던 현실도 보여주고 있죠. 최 씨는 그 모순 속에서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낸 여인이었어요. 겉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내면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으로 조선 최강의 왕비 희빈장 씨까지 무너뜨린 그녀의 삶은 역사 속 가장 흥미로운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